언어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였어. 첫째, 어머, 내가 이 개념을 깜빡했네? 다시 채운다. 이게 우리 시험의 목표입니다. 근데 얘들 이번 유평은 어때? 좀 생각보다 상세하게 나왔어, 개념들이. 그래서 내가 놓치고 있었던 개념들이 뭔지를 잘 짚어준 요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 머릿속에 채우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고, 자, 두 번째, 그럼에도 우리 문법의 핵심은 절반이 개념 암기, 절반이 의도 파악이야. 전략적 풀이였습니다. 일단 우리 이번 세트에서 지문형 있잖아, 지문형. 지문형은 쌤이 의도가 뭐라고 했지? 첫째, 범주를 좁혀야 된다. 우리가 공부할 때 용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지만 그 중에서도 이번 세트는 이걸 낼 거야 라고 확 좁히잖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아, 내가 지금부터 용언에 대한 활용을 보겠구나. 용언의 활용에 어간과 어미, 그 중에서도 반영되는 부분들,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 점점점 좁혀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잖아. 내가 그동안 공부하고 암기했던 것 플러스 추가적인 정보, 이런 내용들은 그대로 선지화되니까 적극 활용해 나가면서, 그치? 이 두 가지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지문형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였습니다. 그치?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세트는 36번과 37번은 조금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개념들도 섬세하고, 특히 37번, 야, 이거 엄청나게 많이 틀렸잖아. 그치? 37번은 요구하는 것도 많아. 아주 기억, 니은, 디귿. 근데 내가 중요한 건 1번 선택지를 볼 때, 봐봐. 1번을 볼 때 기억과 니은만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는지 빠르게 그 포인트만 가서 찾는 거, 요게 사실 빠르게 붙어줘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의도 파악하고 속도를 최대한 땡긴다. 특히 어디서 속도 무조건 땡길 수 있어? 38번 진짜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지. 38번. 38번은 의도 파악이 핵심인 세트고, 39번도 어때? 39번도 중세국어, 특히 중세국어는 쉽게 나올 때가 월등히 많잖아요. 이번 중세국어는 자, 딱 물어볼 때 받침이 있는지 봐, 받침 유무에 따라 체크해줘, 음성인지 양성인지 봐, 그 다음 모음 조화를 확인해줘, 요건데 심지어 음성, 양성, 요거 쌤이 중세국어 할 때 이거 무조건 나온다. 음성, 양성 구분해야 된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무조건 나온다고 했을 때, 심지어 이번 세트는 음성과 양성도 아주 친절하게 다 알려줬습니다. 핵심은 뭐다? 스피드. 자, 38번과 39번은 속도고요. 자, 앞에 있는 35번부터 37번까지는 개념에 좀 더 집중하면서 자, 들어가 보자. 자, 일단 지문형은, 그래서 한번 앞부분 읽을 때 늘 머릿속에 그냥 일자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범주를 좁히자. 가보자. 어간의 어미가 결합하여 다양하게 활용된다. 오케이, 용언의 활용에 대한 거구나. 그럼 나한테 빨리빨리 활용해서 바꾸라는 것들을 물어볼 거잖아. 그치? 자, 용언이 활용될 때 음운 변동이 일어날 수 있으며, 어머나 여기에 음운 변동이 같이 결합되네. 그치? 범주 확 잡아주고, 자, 그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기도 하고 반영되지 않기도 한다. 예컨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지금.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핵심 뭐야 얘들아?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 포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딱 쪼개서 아, 이 경우가 오케이 반영되는 경우, 이 경우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근데 사실 우리 다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범주를 좁혀놨다는 얘기는 속도를 빠르게 붙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지? 자, 이제 쌓고 이거 거센 소리 되기. 자, 쌓아 이런 부분은 히읗 탈락 이렇게 음운의 변동들, 쌓는 여기서는 음절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동시 적용.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음끝, 비음화, 히읗 탈락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탄탄하게 깔아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에 약간 하나하나를 내가 짚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될 것은 개념 다시 한번 페이지 열고 개념 빠르게 체크 요거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거 되면 사실 여기 있는 사례들은 아주 친절하잖아 지금. 좀 더 가보자. 자, 그리고 당연히 이 부분들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날다의 경우에는 날고, 나라, 자, 난이 이렇게 활용되는데 리을 탈락이 일어날 때의 결과는 표기에 반영된다. 난이 같이, 그치? 날니 이렇게 안 하죠 우리. 난이 이렇게 딱 표기에 반영된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음운의 변동, 그리고 활용 시에 음운의 변동, 그리고 표기 반영, 미반영. 근데 이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다. 핵심은 요 개념에 집중하자. 좀 더 내려가 보자. 자, 이제는 어간 말 모음을 가진 용언이,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샥 들어와야 되잖아. 어간, 그리고 용언, 이런 단어들이 쭉쭉 들어와야지. 그러니까 개념이 좀 탄탄해야지만 사실 이번 지문들은 좀 읽어나가기가 수월할 겁니다. 애들 좀 더 보면, 자, 첫째, 어간 말 모음이 오, 우이면
반모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럼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지? 자, 지금 핵심은 반모음 교체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 거야. 반모음 교체. 근데 여기서의 핵심은 이 지문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배우면 바우팅 탱탱이라는 거지.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내가 사례를 그래서 빨리빨리 붙여야 되는 거야. 나오에 아가 붙었을 때 나와라는 것은 오가 단모음 오가 반모음 우로 교체된 것이다. 그래서 그냥 나와가 된 거죠. 이중모음 그냥 바로. 이는 쏘아가 쏴로 될 때도 동일하다. 자, 지금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반모음 교체에 대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둘째, 어간말 모음이 이이면 어간말 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역시 교체될 수 있다. 이는 견디 어의 음절이 줄어서 견뎌. 단모음 이가 반모음 이로 교체됐기 때문에 그냥 견뎌가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그런데,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설명을 하다가 약간 예외적인 얘기라던가, 그치? 자, 보자. 견디어는 견디여처럼 자, 어미 어에 반모음 이가 첨가되는 현상도 보인다. 자, 그래서 견뎌도 가능하고 견디여도 가능한 거지. 그지? 자, 견디여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첨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에 반모음 이가 더해진 거니까 여가 된 거지. 견디여 이렇게. 자, 그러나 시옷 불규칙 용언의 활용에서는 우리 저기 불규칙 활용 공부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나? 나 불규칙 활용 순서가 어땠어? 신발, 디우르, 여러, 흑 요거 있었잖아. 어간이 바뀌는 경우, 어미가 바뀌는 경우, 양쪽 다 바뀌는 경우. 사실 그 암기 빡 돼 있으면 사실은 35번 정답 이런 것들 빠르게 제치는데 얼마나 적극 활용할 수 있어. 그지? 자, 그래서 시옷 불규칙 활용의 경우에는 밥을 짓어라고 안 하죠. 우리 밥을 지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반모음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자, 지금 반모음 교체와 반모음 첨가에 대한 개념들을 하나씩 붙여주는데 요게 탄탄하면 사실은 사례를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죠.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범주를 좁혔을 뿐 새로운 추가 정보는 여기는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들아 이 부분의 개념을 다시 한번 잡는 게 이 시험에서의 또 목적이라는 거야. 왜냐면 이게 사실은 가장 까다로운 영역이기도 하잖아.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 그치? 자, 다음 문단. 어간 말 모음이 어이면 동일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욕심을 아주 많이 부린 지문이죠. 사실 정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지문을 독해할 때보다 조금 더 할 게 많은 건 맞지. 왜냐면 보통의 지문에서는 이런 개념을 잡아주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특정한 조건들을 많이 주고 실현 환경을 많이 물었다면 여기선 지금 개념 자체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 독해가 좀 어려웠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념이 너무나 많았고 그 부분들이 머리에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아서 시간이 좀 더 걸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나씩 하고 교정해 나가는 거지. 자, 어간 말 모음이 어이면 동일 모음 탈락이 일어난다. 사, 다의 활용형. 사에 아가 붙었을 때 동일한 모음 중 하나가 탈락한다. 우리 뭐 사 이렇게 하잖아. 그냥 사 이렇게 안 하잖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지. 넷째, 그럼 빠르게 지금 이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보고 있는 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게 다 선택지 하나씩.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특히 사례 연결에 하나씩 붙겠구나. 속도감. 자, 어간 말모음이 의면 어간 말모음 의가 탈락한다. 이는 쓰다, 써. 심지어 사례도 맨날 우리가 보는 첫 번째 사례네. 그치? 써에서 확인된다. 자, 이 경우 이 반모음 첨가를 제외하고는 음운 변동의 결과는 모두 표기에 반영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큰 틀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 반영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반영되는 경우 중에 다양한 활용들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그치? 자, 넷째 경우와 관련하여 이렇게 자, 어간말이 르일 때 다네네 그냥 르불규칙, 러불규칙 끝까지 다 나와. 자, 르일 때 탈락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르불규칙, 러불규칙 활용 용언에서 그러하다. 가령하는 순간 사실은 르불규칙, 러불규칙, 규칙 내용 알고 있으면 그냥 가도 되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 세트는 개념, 사례들 사실 패스해도 관계없습니다. 패스할 수 있을 정도로 얘들아 개념을 다시 한번 탄탄하게 복습하자. 그 부분을 머릿속에 정확하게 남기고 가자. 아시겠지? 활용은 정말 많이 나오는 세트니까. 자, 그래서 뒤쪽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르 불규칙과 러 불규칙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치? 심지어는 우리가 늘 하던 이르다. 그치? 이르다. 정상에 이르다와, 이르다라는 부분을 쪼개서 물어보는 것도. 사례도 똑같아, 심지어. 이르다랑 일러. 그치? 이르러, 일러. 자, 일단 한번 선택지로 가보자. 자, 그래서 이 세트들은
아주 의문의 변동과 불규칙 활용과 이러한 섬세한 개념들을 아주 상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개념만 채우시면 되는 세트. 사실 뭐 의도나 전략도 없어요, 여기서는. 확인이지. 일단 1번부터 가보자. 용언이 불규칙 활용해도 어간, 어미의 원래 형태대로 적는다. 그게 아닌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본 거 아니었어? 그지? 자, 특히 르 불규칙, 러 불규칙. 어간과 어미 다 변화하지. 그지? 자, 따라서 X. 일단 2번 가보자. 그리고 사실 이 경우도 사례에 다 변화하는 부분들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 사례만 체크해도 이 부분들은 클리어할 수 있단 말이지. 일단 2번 가보자. 자, 용언의 어간이 여러 어미와 결합할 때 한 가지 음운 변동만 일어나. 요것도 마찬가지. 사례만 애들 봐도. 그지? 동일한 것들을 여러 어미와 결합하는 사례들이 지금 지문 속에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이렇게 자, 여러 사례들이 당연히 등장합니다. 여러 음운의 변동이 등장했다. 그 핵심은 그리고 앞에서 음운 변동을 들어갔잖아. 확 잡아줬잖아. 그리고 우리는 음운 변동과 활용과 특히 활용할 때 표기에 반영되냐 안 되냐 요 두 가지 큰 축에 집중하면서 읽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의도 자체가. 자, 일단 3번. 푸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반영됐잖아요. 그냥. 그지? 자, 항상 이때는 일단 뭘 생각해 줘야 돼? 기본형. 그리고 늘 얘들아 활용해서 우리의 핵심. 활용이든 그게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든 언제나 기본형이 핵심이다. 기본형만 바로바로 붙여주는 거. 요게 진짜 속도를 많이 결정할 수 있어. 요건 쉬우니까 넘어가고. 일단 4번. 달아서와 달리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었다. 기본형 떠올려야 돼. 그래서 기본형을. 일단 본뜨다잖아. 본뜨다. 이게 기본형이니까. 본떠니까요. 당연히 변동의 결과가 반영된 거 맞잖아. 그지? 자, 달아서는 반영 안 됐잖아요. 왜냐면 발음은 달아서인데 히읗탈락. 지금 히읗탈락이지만 반영이 안 돼 있잖아. 오케이. 따라서 이거 당연히 정답은 어렵지 않다. 기본형만 떠올리자. 일단 5번. 정상에 이르다와 이렇게 주의사항을 일러주다. 이렇게 할 때. 자, 이르다의 활용은 어간과 어미가 모두 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신발 디우르 여러 흙에서 잠깐만. 일단 양쪽이 다 변하는. 앞뒤가 다 변하는. 어간 어미가 다 변하는 건 누구밖에 없었지? 요거밖에 없었잖아요. 히읗탈락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요건 보자마자 날리자 하면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야. 순서가. 오케이? 자, 물론 요거 사례를 해봐도 압니다. 이르다, 이르러. 이 경우는 뭐 어미만 변화했지 러라고. 그치? 어에서 러로 바뀌었고요. 주의사항을 이르다, 일러니까 이 경우는 어간이 변화했으니까. 자, 양쪽 다 변하는 경우 빨리 적어놓자. 밑에다. 히읗 불규칙. 신발 디우르 여러 흙. 자, 얘들아 넘어가자. 36번으로 가보자.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음운 변동들. 일단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심지어 연결도 다 되어 있으니까 이 경우는 빠르게 이제 어디로 가면 돼? 얘를 보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는 거야. 빠르게 1번 선지 가서 따져줘야지. 같은 음운의 변동이 맞는지. 1번부터 한번 따져보자. 자, 얘들 1번. 다리를 꼬다, 기본형. 꼬다에 꼬아서니까 완전 똑같네. 보아서, 봐서. 그치? 꼬아서, 꽈서, 봐서. 완전 사례도 거의 비슷하니까 1번 당연히 맞죠. 반모음 우 교체 맞습니다. 우로 교체. 그래서 2번 회사에 다, 니, 다, 다니여, 다녀. 이 경우는 얘들아 자 회사에 다녀 반모음 교체야. 얘들아 니은 반모음 이 교체 오케이 요 가능. 자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기본형 어울리까지잖아. 여기에 지금 뭐가 붙은 거야? 려고가 붙은 거잖아. 얘들아 려고라는 건 어때요? 그냥 어미니까 정답. 오케이 말이? 일단 그래서 그냥 이게 비슷하게 생겼다 이게 아니야. 정확하게 딱 쪼개고 확인해주고 요 과정 이거 필요합니다. 오케이? 일단 려고는 그냥 이 자체가 어미니까 정답 틀렸죠. 자 일단 33번 아니 3번. 자 일단 버티어는 두 점을 이어와 달리 디귿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군. 일단 버티어 기본형 버티다 어가 붙었네. 버티여 오케이 이거 가능하잖아. 자, 근데 두 점을 잇다. 이거 기본형 잇다잖아. 어니까 이어니까 얘는 시옷 불규칙이에요. 시옷 탈락.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우는 이어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정확하네. 맞고. 자, 4번. 그러니까 이 경우는 빠르게 동일한 의문의 변동인지를 체크하고 클리어해라. 나무라 다 기본형. 그지? 나무라 아서가 붙었으니까 이게 동일 모음 탈락. 오케이. 유행을 따라서 따르다가 기본형이야. 따르다. 따르아서잖아 지금. 그렇다면 이 경우 의탈락이잖아요. 의탈락이니까 어때? 달리. 오케이 굿. 얘도 5번. 담그다에 담그아 담가니까 이 경우도 역시 의탈락.
돈을 모으다. 탈락.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맞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설명. 자, 일단 지문이 하나하나의 개념들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지문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사례. 핵심은 뭐다? 이 1, 2, 3, 4, 5번의 개념들은 늘상 출제되는 개념들이니까 불규칙 활용과 연결해서 개념 체크하고 의문의 변동 확인해 놓자. 오케이? 그것만 싹 남기고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복습하시면 됩니다. 37번 가볼까? 자, 일단 37번은 하나씩 한번 따져보자. 자, 일단 이 경우는 봐봐. 이 문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빠르게 기역과 니은을 확인하자 빠르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일단 기역. 피동 전미사. 일단 피동 전미사는 이희리기. 요것만 체크해주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 문장. 얘들아,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 문장. 어떻게 생겼지? 자, 서술어로 기능하는 안긴 문장이 우리가 뭔가의 표지는 딱 들어가 있지 않지만 생긴 게 주어, 서술어 이렇게 생겼다. 그지? 서술절로 기능하는 걸 찾으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서술절로 기능하는 걸 찾아라. 생각하고 바로 한번 확인해보고 읽으면서 주주서. 그리고 우리가 안긴 문장의 핵심은 뭐였어? 삐리리리린 띵 띠리리리 삐비비비비 빠르게 포착해주는 거. 핵심은 스피드였잖아. 그지? 자, 얘들 세 번째는 본보조의 결합. 오케이. 본보조. 그러니까 좀 37번 욕심을 많이 내긴 했지. 아주 이렇게 이 세 가지의 사실은 다른 영역에 있는 개념들을 싹 묶어서 그냥 다 물어보고 있거든, 지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보자. 자, 일단 우리나라 선수는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 얘부터 봐야지. 빠르게 눈으로 스캔해서 기억부터 체크해야지, 빨리. 손꼽히다. 얘들아, 피동 맞아? 손꼽힘을, 손꼽는 걸 당한 거니까. 피동 확실하네. 오케이. 그럼 이제 니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네, 얘들 쭉 보니까 어때? 주주서 있나? 없어요. 맞지? 자, 안긴 문장이 사실 여기 들어가 있지. 올림픽 대회에서 우승 후보로 손꼽히다. 여기가 이거잖아. 손꼽히다가 원래는 뒤에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껴있잖아요. 안긴 문장이지. 근데 손꼽히는이니까. 오케이, 손꼽히는 실력자, 물론 관용어 역할인 건 전혀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주서만 확인하고 패스. 그러니까 1번은 맞지. 그지? 자, 2번 가보자. 사실 여기서는 이제 나머지가 아주 까다로웠다기보다는 함정을 또 조심해야 돼. 일단 2번. 내 짝은 어제 기억 실현 디귿이야 이번에. 그럼 이번엔 니은은 볼 필요도 없어요. 그치? 주주서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빠르게. 자, 긴 오케이. 담기다. 피동 맞네. 담기다. 자, 담긴 사진을 모아왔다면 체크하면 돼. 얘들 그럼 본보조 구분은 어떻게 해? 자, 본보조 구분은 일단 자, 얘들 본의 경우는 둘 다 의미가 있는 거야. 모으기도 해야 되고 오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본보는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중간에 뭔가가 껴들어갈 수 있잖아. 서 같은 거. 그치? 자, 모아서 왔다. 가능하네. 본본이네. 그렇다면 디귿 실현되지 않은 거 확실히 맞는 말이네요. 그치? 오케이. 핵심은 노이즈를 싹 걷어내는 거야. 물어보는 것만 빠르게 포착해서 속도를 최대한 당겨준다. 일단 3번. 여기서 약간 페이크가 있었던 것 같아. 일단 3번 볼까? 자, 일단 니은이 실현됐다고 하니까 자, 그럼 빠르게 주주서를 보시면 됩니다. 주주서. 그게 얘잖아. 일단 앞부분은 그냥 바로 나오네. 친구가 마음이 여리다. 마음이 여리다. 바로 나오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얘들아, 니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긴 문장은 항상 친구가 마음이 여리다. 삐리삐비비비비비비비. 얘가 빠르게 잡혀야 되는 거야. 본래 뒤에 있어야 되는데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가 안겨 있구나. 이렇게 찾아 좀 빠르게 속도감 있게 찾을 수가 있잖아. 그죠? 자, 나는 친구의 부탁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제 기억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이희리 기니까 어머 기가 있네. 근데 실현되지 않았네. 땡 하면 땡. 그지? 얘들아 넘기다. 지금 넘김 당하는 거야 이게? 얘는 피동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현되지 않은 게 맞지. 오케이 바리? 얘들아 체크하자. 우리가 항상 피동 사동의 가장 기본형은 의미를 가지고 따지는 거 있잖아요. 일단은. 그지? 맞는 설명. 얘들아 4번. 자, 니은은 실현되었지만 디귿은 실현되지 않았다. 자, 주주서. 우표가 값이 올랐다. 값이 올랐다. 주주서네. 그지? 오케이. 그럼 니은은 실현됐고요. 디귿은 실현되지 않았다. 얘들아 디귿. 그럼 이제 디귿이니까 얘들아 디귿은 본 보조잖아. 여기 본 보조가 그냥 없잖아.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설명이지. 패스. 얘들아 4번. 마지막 5번. 나는 날씨가 따뜻해질 것처럼 보여 외출했다 감기에 걸려버렸다. 얘들아 디귿은 실현되었지만 기억은 실현되지 않았다.
얘들아, 디귿. 기억. 얘들아, 기억은 그렇다면 이희리기. 이렇게 페이크를 또 내네. 그래서 얘들아, 언제나 삐비비비비비 한 다음에 기본형을 떠올려라. 보이다잖아. 보이여. 앞에서 한참 했던 게 보이여였잖아, 아까. 그지? 자, 보여니까 이때 이가 피동전미사니까 실현된 거 맞고요. 아니, 기억은 실현되지, 기억 실현된 거 맞고요. 헷갈리네. 기억 실현된 거 맞고요. 디귿은 얘들아, 실현된 게 맞는지 볼까? 걸려버렸다. 얘들아, 걸려서 버린 거야, 뭐를? 아니지. 그리고 걸려서 버렸다 맞아? 안 되지. 그렇다면 이 경우는 뭡니까? 본 보존해. 그러니까 어때? 실현된 게 확실히 맞네. 자, 그렇다면 디귿 실현, 기억도 실현. 그러니까 정답 5번. 야, 요거는 이제 하나하나 빠르게 기억, 니은, 디귿을 연결하고 체크한다. 특히 이런 부분 조심하려면 항상 머릿속에 자, 이희리기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기반으로 이렇게 모양이 다르게 적혀있는 내용들까지도 내가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기본형을 떠올려라. 기본형을 떠올리려면 본래 뒤에 있어야 하는 보이다 이런 애들을 빠르게 포착해달라. 오케이? 자, 그래서 암긴 문장은 언제나 기본형 뒤에 있어야 되는 거. 요거 포착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야. 자, 일단 뒤로 가면 38, 39번은 속도를 내볼까? 자, 일단 이제부터 의도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지. 일단 의도가 뭔지부터 찾자. 일단 얘들아, 자, 38번은 보기를 한번 보자. 다음 두 문장에 쓰인 관형사절은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실이란 점은 똑같아. 근데 두 관형사절의 성격은 다르다. 뭐가 다르냐? 밑에 볼까? 자, 가는 이것도 똑같아. 얘들아,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삐비비비비비 얘를 찾는 게 일단 제일 먼저인 거야. 절이니까. 그지? 자, 나는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그럼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동생이 열심히 노력한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 일단 기억은 수식받는 명사가 관형사절의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포커스네. 이 수식을 받는 명사가 이 안에 들어가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따지면 되는 거네요. 그럼 빠르게 이제 얘가 기억을 볼 때 뭐 해줘야 돼? 밑줄 딱딱 쳐져 있네. 그럼 밑줄, 이 수식받는 얘가 안에 들어갈 수 있니? 이것만 빠르게 1초 컷, 1초 컷 해줘야 되는 거야. 기억이 함께 어울리다. 됩니까? 함께 기억에서 어울리다. 됩니까? 안 되네? 그럼 뭐야? 니은이네? 얘가 정답이네. 그나마 양심 선언한 거지, 살짝. 1번에 답을 줬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도 연결 안 되지,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없지, 그럼 빨리 내려가, 이렇게. 자, 일단 그래도 우리 나머지 다 확인하자. 자, 일단 2번. 자, 어제 박물관에서 일어난 사건. 얘들 그렇다면 어제 박물관에서 사건이 일어나다. 가능하네? 얘는 뭡니까? 기억 맞네요, 그래서. 가능하니까? 니은 가자. 그럼 나머지 이제 다 들어가지 않겠지. 그럼 빠르게 이것도 체크할 때도 다 의도가 이미 결정돼 있으니까. 단점. 방수가 잘 되지 않는다. 단점. 단점이 방수가 잘 되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뭐 문장 성분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니은 맞고. 자, 가능성. 전쟁이 가능성에서 뭐 끝나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나머진 다. 자, 친구는 새벽마다 운동을 하다. 친구는 경험이 새벽마다 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게 맞다는 얘기지. 그치? 그냥 다 새벽마다 운동을 했다. 끝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수식 받는 게 문장 성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 니은이 맞지. 패스. 자, 일단 조금 더 속도를 내는 거를 계속 생각해 줘야 돼. 특히 우리가 매체를 쌤이 따로 빼서 촬영을 했잖아, 지금. 그만큼 매체 핵심도 스피드였단 말이죠. 그래서 매체도 이게 앞에서 약간 말리게 되면 마음이 급해지니까. 아시겠지? 언어에서도 우리가 최대한의 노이즈를 제거하고 의도대로 들어간다. 이걸 늘 절반이라고 생각해야 돼, 절반.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들어가지만 그 부분에 좀 더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 조금이라도 좀 더 땡길 수 있다는 거야. 39번은 자, 나 요거 사실 하나씩 그래서 따져주긴 해야 돼. 다만 따질 게 역시 명확하죠. 왜냐면 이게 하나도 어렵진 않아. 그냥 해야 될 뿐인 거야. 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자, 받침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양성인지 음성인지에 따라 자, 요거 이제 구분해 주면 되고, 다만 선생님, 끄듬절 모음이 중성 모음이면 어떻게 하죠? 예리해. 그치? 자, 중성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오로지 받침만 체크하세요. 라고. 오로지 받침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모음 조화와는 무관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받침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론 알랄과도 결합할 수 있다. 둘 다 중복해서 가능한 거야. 그지? 자, 특이한 것은 끄듬절 모음이 에나
위도. 마찬가지로 중성모음 이처럼 받침 유무에 따라서만, 그렇다면 얘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그치? 애와 위가 우리가 지금은 단모음이지만 이 당시 중세국어 때는 이게 이중모음이었기 때문에, 그치? 요렇게 이제 뒷부분에 요렇게 같이 가는 거죠, 셋이. 일단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하나씩 빠르게 둡개 뭐부터 봐줘야 돼? 둡개 얘잖아. 그렇다면 받침으로만 을을 알랄만 따줘서 빠르게 넣어준다. 어디에? 알을에 넣어준다. 그럼 옆에다가 이제 랄을에 넣어준다. 둡개 딱 써놓고 둡. 둡을 쓰는 시간도 아깝다면 숫자로 써도 괜찮지. 그치? 자, 이렇게. 자, 둡개. 얘는 이제 이렇게 둘 다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바랄. 요것도 가볼까? 바랄. 얘들아, 근데 바랄은 지금 받침이 있잖아. 아래 하니까 양성이잖아요. 그렇다면 받침도 있고 양성이니까 어디로 갈 수 있어? 요로 갈 수밖에 없겠네. 요렇게. 자, 그럼 얘 두 번째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 염규. 얘들 규네 받침 없네. 그 다음 규네 음성이네. 그럼 어디로 들어가면 돼? 빠르게. 자,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아바님. 받침 있네. 아바님. 받침 있네요. 그 중성이네. 그렇다면 받침만 체크해주면 되겠네. 아바님 어디로 들어가면 될까? 여기 양쪽 다 가능하겠네. 네 번째,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야. 마지막이 아니라 다섯 번째, 꿈. 얘들 꿈 받침 있네요. 음성이네요. 어디로 가면 될까? 꿈은? 그럼 여기로 가야 되겠네.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자, 꿈은 다섯 번째, 이렇게. 자, 벼로. 얘들 벼로는 뭡니까? 받침 없네요. 양성이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오케이. 랄로 가면 됩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2, 4, 1, 6, 4, 5, 1, 3,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1번부터 일단 따지자. 기억에 들어갈 단어는 바랄 뿐이다, 땡. 아바님도 있으니까 틀렸지. 그러면 정답은 1번 아니네. 자, 2번 가자. 자, 니은에 들어갈 단어는, 일단 니은에 들어갈 단어 여기. 1번과 6번이니까 둡개와 벼로야. 그러니까 땡. 3번. 디귿에 들어갈 단어 여기 4번과 5번이지. 아바님과 꿈이니까요. 자, 4번과 5번 정답. 3번. 자, 4번. 리을에 들어갈 단어는 둡개 아니고요. 땡. 리을에 들어갈 단어는 요거 둘 다 가능하지. 그래서 5번. 니은과 리을에 공통 들어갈 단어는 자, 니은과 리을이니까 자, 얘와 공통 1번이니까 둡개죠. 땡. 그래서 정답 3번. 핵심은 스피드. 얘들아, 그리고 이제 음성 양성도 여기 사실 다 알려줬는데 여기서 배우면 큰일 난다. 자, 일단 요 언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이 세트에서 나왔었던 하나하나의 개념들 중에 내가 다 모르거나 다 부족하지 않아, 절대로. 그 포인트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페이지 열고 다시 한번 복습하고 우리 암기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었잖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쫙 하고 그런 내용들과 플러스 자, 이렇게 실수하지 않게끔 내가 하나하나 어떻게 하면 최대한 시간 땡길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시간 조금을 더 땡겨야지, 그치?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애들 접근해보고 자, 이번 언매 진짜 만만치 않았습니다. 구평 때는 어떻게 나올지 자, 쉽든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늘 머릿속에 두 가지 라인 개념과 전략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수능을 좀 더 탄탄하게 그래서 기출을 계속 적용해 나가면서 계속 공백 채워야 돼. 일단 이 까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워낙 많이 계속 들어가잖아. 하루하루 매일매일 정보들이. 그 정보들 중에 문법에 어떠한 내가 오늘 시옷 불규칙 까먹었네? 그럴 수 있어요. 다시 채우면 됩니다. 그거 채울 기회들을 계속 주는 게 문제풀이인 거야.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공백이 보인다면 채워넣고 채워넣을 때 즐겁게 우리가 일치의심주로 하잖아.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다. 오케이? 그렇게 좀 채워나가면서 좀 더 탄탄하게 수능을 준비해보도록 하자. 뒤로 갈수록 언어보다는 매체에 더 신경 많이 써야 될 거니까 애들 매체 해강 꼭 듣고 자, 파이팅 해보도록 하자. 고생했어.